안녕하세요. 5월 13일 금요일 웜의 신박 순서입니다.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세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시간이고요. 방금 13일의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해서 뭐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13일의 금요일 하면 되게 불길한 날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게 유래가 그때 당시에 이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되게 무서운 영화가 한번 나왔었어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제이슨이라는 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람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그 살인을 하나. 근데 그 영화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무려 11편이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13일의 금요일 하면 되게 불길한 날이라고 하고, 이 왜 13일의 금요일일까라고 하는 유래가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랑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사형당한 날이 뭐 금요일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그 유래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통계적인 그런 검증이 안 된 징크스 이런 거에는 괜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통계로 검증된 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생활 습관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가 재미난 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뒤처지는 테슬라 아이오닉 5 EV6 전기차 판도 바꿨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오닉 5가 1년 만에 32,777대를 팔았다고 되어 있고요. 공간이 넓고 충전이 빨라서 판매 1위. EV6도 올해 판매 모델 3에 모델 3에 2.7배나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판매 순위로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판매량이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 5가 1262대, 기아 EV6가 7211대, 테슬라 모델 3가 2698대. 아이오닉 5가 참 되게 가장 전기차다운 디자인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거의 5배네요. 5배. 테슬라 모델 3에 비해서 거의 5배나 더 팔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문희철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가 테슬라 모델 3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여기에 기아 EV까지 가세하면서 모델 3 판매량은 더욱 감소하는 추세다. 자동차 정보 포털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아이오닉 5가 방금 그렇게 팔렸고요. 국내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베스트셀링카는 테슬라의 중형 세단 모델 3였다. 당시 연간 등록 대수가 11,003대를 기록하면서 한 해만 10,000대 이상 팔렸네요. 하지만 아이오닉 5가 등장하면서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연간 등록 대수 역시 아이오닉 5가 22,604대로 모델 3 8,898대보다 많다. 아이오닉 5가 이처럼 잘 팔리는 건 우수한 공간성이 한몫했다. 아이오닉 5는 1열 시트 두께를 내연기관 차보다 30%나 줄이고 1열 운전석하고 아마 조수석의 시트의 두께를 30%나 줄이고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휠 베이스를 3,000mm로 늘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 30cm 늘어났다는 거죠. 경쟁 차종이 모델 3의 휠 베이스는 2875mm보다
넓은 것은 물론 한 차급 위인 그랜저 2845mm보다 넓다. 와, 안에가 그랜저보다 더 넓다 하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아이오닉 5 공간이 이렇게 안 커 보였는데 상당히 내부 공간이 크네요. 그리고 빠른 충전 속도도 강점이다. 초고속, 초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며 배터리 잔량을 1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데 18분 걸린다? 와, 18분이면 충전이 되네요. 5분만 충전하면 1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 웬만하면 뭐 서울 시내에서야 한 2, 30km면 다 가잖아요. 5분만 충전하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탈 수가 있군요.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GT 등 억대 고가 전기차의 경우 80% 충전하는데 22분가량 걸린다. 모델 3의 충전 거리가 저온에서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사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아이오닉 5가 완전히 충전하며 주행 가능한 최대 거리는 429km로 모델 3 496보다는 짧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모델 3의 일부 트림은 영하 7도에서 최대 39.5% 빨리 방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영하 7도 이상 되는 날이 꽤 많은데 최대 39.5% 빨리 방전이 되네요. 기아 EV6의 추격도 매섭다. 지난달 EV6 등록 대수는 3,416대로 아이오닉 5 3,547대를 턱 밑까지 치고 올랐다. 최대 주행 거리가 475km로 아이오닉 5보다 긴데다 주행 성능이 우수해서다. EV6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이 시간은 3.5초로 지금까지 등장한 국산차 중 가장 빠르다. 아이오닉 5 롱 레인지 사륜구동 모델의 가속 성능은 5.2초다. 모델 3 퍼포먼스 모델의 가속 성능은 3.3초로 EV6보다는 빠르지만 가격이 8,439만 원에 이른다. 모델 3 가격이 8,500만 원이네요. 근데 아이오닉 5가 4,695만에서 5,755만 원. 그리고 EV6가 4,600에서 5,900만 원이니까 이 모델 3 가격이 얘네들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면 잘 팔리는 이유가 있네요. 실내 공간이라든지 전기차, 물론 이제 테슬라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또 아무래도 강점이긴 한데 실제로 현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계속 진화하는 단계인데 일단 당장 실내 공간이 넓고 그 충전도 빠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사네요. 왜 유럽에서 지금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3등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3등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10대 증권사 4년간 실적 파티 벌리고 고객 보호는 뒷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 파티 밑에다가 20조라고 가로로 되어 있는데 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대 증권사 당기순이익 연평균 비교를 해보면 2001년에서 2017년도까지 평균이 815억 메리츠 증권인 경우에요. 근데 2018년에서 21년까지 3년 동안의 평균이 5,841억 원. 과거 대비 7.2배 늘었다고 되어 있고요. 키움증권이 801억 원이었다가 최근 3년 동안에 5,429억 원이 되면서 키움증권도 역시 6.8배. 하나금투가 7,156억에서 3,369억 하면서 하나금투는 오히려 줄었네요. 이상하네요. 줄었고 NH투자증권이 1274에서 5,865로 돼 있고 하나금투는 제가 보니까 이게 표가 715.6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7배 늘어났다고
돼 있기 때문에 7428 그렇죠? 700억대에서 3369가 된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이 1810억이었다가 7860억이 되면서 4.3배, 한투증권이 1941억에서 8354억이 되면서 4.3배, 삼성증권이 1861억에서 5498억 하면서 3배 정도 늘어났고, 신한금융투자가 1039억에서 2368억 하면서 2.3배. 예, 전체적으로는 1조 2천억 정도 벌다가 5조 800억 벌면서 한 4.3배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을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이전 17년간보다 17년간 순이익보다 더 벌고 대부분의 수수료 등 후진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융사고 투자 민원은 대래 당연히 더 늘어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수수료 수익이 대부분인 후진적 영업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반면에 이제 금융사고와 투자 민원이 늘어나는 등 투자자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분석 대상 증권사가 이렇게 큰 증권사 중심으로 조사를 했었네요. 예, 특히 이 증권사들이 지난해 한 해만 8조 2663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이는 2001년 이후 21년간 누적 순이익의 20%나 된다. 21년 동안 벌어온 거에 한 5분의 1을 작년 한 해만 다 벌었다는 거죠. 이들 증권사의 최근 4년 평균 단기 순이익이 5조 864억으로 이전 17년 평균에서 이제 4.3배 늘었다는 거 방금 표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예. 아무튼 이 기사는 이렇게 덩치가 커졌는데 투자자 보호에는 조금 소홀하다, 뭐 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증권사의 이 실적을 보면요, 모두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골드러시 시절에 이제 청바지 장사가 돈 벌었다고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증권사로 몰려왔는데 실제로는 증권사가 이렇게 떼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진 이유가 여전히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예, 여전히 후진적으로 대부분의 수익이, 수수료 수입이 그 매매 수수료에 의존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가 이제 키워드인데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면 또 증권주는 올라갈 거고, 주식시장은 좋았다가 또 침체됐다가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최근처럼 또 이렇게 침체 국면에서 많이 빠진 증권주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에서 지갑이 얇아진 일본 명품 거리에 300엔 숍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명품 거리가 이제 긴자 거리라고 있잖아요.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요. 지난 9일 일본 도쿄 긴자의 3코인 샵에서 손님들이 생활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100엔짜리 동전 3개로 3코인, 그래서 3코인이군요. 중저가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초저가 매장으로 엔저 여파로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최근 명품 매장으로 이름난 긴자거리에도 이런 3코인 샵이 들어왔다, 이런 거네요. 네. 뭐 다이소 같은 그런 매장이다, 그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폭등하면서 20년 만에 최악의 엔저가 바꾼 삶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9일 오후 일본 도쿄의 번화가 긴자의 3코인 샵에서 20, 30대 여성 수십 명이 중저가 생활용품을 쇼핑하고 있었다. 지난달 27일 문을 연 이곳은 100엔짜리 3개라는 매장 이름처럼 그릇과 옷걸이 등 대부분 상품 가격이 3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2,900원입니다. 100엔당 1,000원이었다가 지금 원엔 환율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엔이 계속 약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950원, 960원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300엔이 3,000원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이 3,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3 코인샵이 긴자거리에 나왔다는 얘기고요. 에르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숍이 즐비한 긴자에는 어울리지 않는 초저가 매장이지만 얄팍한 지갑 사정 때문에 가성비를 찾는 직장인과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매장에서 만난 미야다 씨는 집에서 쓸 그릇과 컵을 구입하려 퇴근길에 들렀다. 무엇보다 가격이 싸 자주 올 것 같다라고 돼 있고요. 뉴욕 5번가 못지않은 명품거리인 긴자에 최근 중저가 상품 매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뉴욕 5번가 아니까 5번가부터 쭉 위로 뭐 브로드웨이가 있는 뭐 40번, 50번가인가요? 뭐 위로 쭉 이렇게 뉴욕에 거리가 있잖아요. 남쪽으로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5번가 근처에 보면 명품거리 매장이 있는데 NYU 대학 바로 한 두세 블락만 밑으로 내려가면 그럼 또 명품거리가 있습니다. 백엔샵 다이소가 지난달 15일 500평 규모의 점포를 열었고 이 긴자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일과 28일에는 3 코인샵과 저가 여성 의류 매장이 워커맨 조시가 긴자에 처음 등장했다. 워커맨 조시 관계자는 긴자 매장에서 연 매출 5억에서 6억엔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매출 5억에서 6억엔. 실패 확률은 제로라고 자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엔저 시대가 일본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 초만 해도 1달러당 110엔 수준이었지만 최근 130엔을 돌파하면서 해외 수입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일제히 뛰었다. 실제로 빵과 캔맥주, 전기요금, 목욕탕 이용료 등 실생활 물가는 지난 2월 이후 두세 달 만에 5에서 20%씩 급등하고 있다. 블라블라 있고요. 아사히 맥주는 15년 만에 캔맥주 가격 10% 인상을 발표했고, 아니 15년 만에 10% 인상안을 발표했었네요. 일본 최대 회전 초밥 브랜드는 38년간 고수했던 한 접시 100엔 정책을 포기하고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백엔 스시가 38년 만에 38년 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얼마나 거의 10배 가까이 오르는 것 같은데 계속 백엔 스시도 물가가 정체였었나 보네요. 들썩이는 부동산 가격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도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6,260만 엔, 약 6억 2,300만 원으로 거품 경제 시절인 1980년대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도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2,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되게 싸 보이네요. 그렇죠? 30년 만에 물가 상승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일본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다라고 하면서 일본인의 지금 평균 수입은 OECD 35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국이 19위고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제로인 상황이 지속돼서 낮은 임금 수준에도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지난 2일 저녁 도쿄의 아키하바라의 초저가 술집 미라이 자카 입구에는 생맥주 299엔, 하이볼 199엔이라는 가격표가 가게 상호마다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미라이 자카와 같은 저가 술집은 20대는 물론이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30, 40대 직장인까지 파고들고 있다. 일반 술집에서 4명이 마시면 1만에서 2만엔을 내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5천엔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얘기를 말씀드린 게 이런 매크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근로자 평균 임금이 2019년도에 30만 7,700엔이었다면 지금 30만 7,400엔 줄었네요. 그리고 가구 소비 지출도 28만 531에서 지금은 26만 3833엔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젊은이들 미래가 안 보인다. 대졸 직장인 평균 초임이 225만 원? 야, 우리나라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19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물가라도 안정돼서 버텼는데 두세 달 새 5에서 20%안 오른 게 없다. 요금 부담돼 배달 음식도 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읽다 보니까 약간 그 개발도상국에 최근에 이제 좀 물가가 오르면서 많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 얘기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동안에 이제 30년 동안에 워낙 이제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임금도 안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물가랑 임금이 다 올라갔는데 일본만 이제 계속 정체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엄청난 경제되고 그리고 소비되고 과거에 제가 1990년도에 유럽 여행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래 돌아다니면 재패니즈냐고 이제 막 물어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1990년도니까 전 세계에서 시총 10위 안에 들은 회사에 6개가 일본 회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일본의 부동산을 팔면 미국 3번 사고도 남는 미국 전체 땅을 다 3번 사고도 남는 그런 초거품이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기도 한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 완전히 격세지감이네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또 이제 물가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는 뉴욕 얘기입니다. 40% 올리겠소. 뉴욕도 베를린도 서러운 월세살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 세계 휩쓰는 월세 대란, 집세는커녕 음식도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난달 28일 여기 사진이 나옵니다. 미국 뉴욕 시청 앞 공원에서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이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뉴욕시의 이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예년보다 3배 이상 높게 제한한 데 대한 항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 시내 방 한 개 아파트가 평균 월세 607만 원에 달하고요. 서울 월세 지수도 지금 최고치라고 하는데 팬데믹 후 일자리 찾으러 도시 떠난 사람들 유턴하고 있고 주택 공급 부족해서 아우성이고 최대 피해자는 Z세대 차에서 먹고 자며 학교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RGB는 뉴욕 시내 약 100만 가구에 적용되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기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왔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올렸던 게 각각 1.5%와 2.5%에 불과했고 2020년에는 아예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는 난방비와 전기요금, 보험료, 건물관리비, 인건비와 같은 운영비가 전년 대비 크게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RGB의 설명이다라고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요. 임대료 인상 대란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아파트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14.9% 상승했다. 1년 사이 임대료가 20% 이상 오른 주가 플로리다가 29% 올랐고요. 애리조나가 25.1% 등 7개나 된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의 월세 인상률은 살벌할 정도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레드핀에 따르면 올 초 기준 뉴욕과 오스틴, 마이애미 같은 도시들의 임대료는 1년 전보다 30-40% 올랐다.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는 뉴욕 시내 방 한 개짜리 아파트의 4월 기준 평균 월세는 무려 4,761달러, 약 607만 원에 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유럽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부동산 임대중개사 하우징 애니웨어가 집계한 유럽 전역의 평균 주택 임대료는 올 1분기 기준 연 14.5% 상승했다. 베를린 같은 도시는 인상률이 40%에 육박한다. 그 KB부동산이 집계하는 서울의 월세 지수도 지난달 기준 111.8로 2019년 1월에 100이었다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 세계적인 월세 대란이 팬데믹 규제에서 막 벗어난 도시들을 다시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화된 수급 불균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폭넓은 수요와 제한된 공급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수요는 늘어났지만 임대주택 공급은 제한적인 탓에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 초기에 미국 주요 도시는 인구가 교외로 빠져나가며 임대료가 하락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유입 인구가 늘자 임대료가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는 팬데믹 시작 이후 부모 집에 가 있던 젊은 인구가 다시 돌아오면서 임대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미국은 작년 4분기 임대용 주택 공실률이 5.6%로 3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주택 공급은 제한적이다. 코로나로 상당 기간 건설공사가 중단된 데다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건설 자재가 또 부족해지면서 주택 건설 속도가 더 느려졌기 때문이다. 전미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원자재 값 급등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저렴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 건설 쪽 계신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못 짓는다고 합니다. 건설 자재가 굉장히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없는 자재도 있어가지고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건설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건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모든 게 이제 모든 제품에 이제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제품은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나 그냥 이거 다른 거 쓸래 하면서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으면 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주택에 새로운 주택이 막 생기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주택을 또 짓자니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주택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다 코로나 위기에 페드랑 EU랑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면서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쓰나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애플 아람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애플 제친 아람코 아마 뉴스 들으셨죠? 전쟁 인플레가 글로벌 시총 1위 갈랐다. 서울경제 조영준 기자님이 쓰신 기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아람코 2.4조 달러 7년 만에 탈환. 미 긴축에 애플 주가는 올해 17% 내리고 되어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검색을 해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30위, 뭐 10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라갔던 2007년, 6년 뭐 요때 당시에는 또 엑슨모빌 같은 게 시가총액 1등으로 또 올랐었고 또 닷컴 버블이 있었던 99년, 2000년도에는 전부 IT 기업들이 또 시가총액 상위권에 올라 있고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은 말 그대로 원자재 가격 역시도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동안 보면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예, 신성장 산업을 이끄는 혁신기업이 시가총액 1등이 됐다가 또 국영제의 이 유가 관련된 기업들이 또 1등이 됐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이번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말 밖에 보니까요 너무 녹음이 우거져 가지고요. 서정주 시인이 쓰시고 제가 좋아하는 송창식 선생님이 부르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푸르른 날, 이번 주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